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대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바뀐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 있으신 분들, 약 드시고 있는 분들도 가입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유병자 보험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과거 병력 있으시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가능하시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민규 전문가입니다. 네, 올해는 굉장히 오랜만에 3분의 전문가와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실손 의료비 보험 준비했는데요.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지만 이 보험금 청구하는 부분, 장단점 부분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민규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일단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일단은 표를 보시면 2016년 기준 한 해 교통사고로 발생 수는 보시면 교통사고는 22만 건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부상자 수는 33명, 그리고 사망자 수 또한 4,300명이 가까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그리고 부상자 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 분들은 지금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도움 되실 만한 자료들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민규 전문가님, 그래도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운전자 보험 준비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나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보험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일단 민사적 책임을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일단 상대방 치료 비용이나 그리고 상대방 차량 수리 비용, 그리고 운전자 차량 수리 비용, 사고 시 운전자와 상대방의 인적 재산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이 형사적인 그리고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보험.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던가 형사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까지 이런 건 형사적인 비용이 부담이 들어가는 거는 모두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보험 들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형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운전자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이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받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가지 다 있어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내용이 어려우니까 비교를 해보면서 보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크게 차이점이 가입 대상은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가 주 목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타인을 위한 직접적인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의무 자체가 일단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 안 하신다면은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가입 네. 기간 자체는 약 1년 동안 한 번만 납부를 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는 건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 대상 자체가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가 되시는 거고요. 네. 가입 목적은 나를 위한 간접적인 보험,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적 의무는 뭐 따로는 없지만 네. 일단 가입 기간 자체도 조금 더 장기적이고 또 네. 보험이기 때문에 월마다 나가는 이런 형태로 나가는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면 운전자 보험은 오로지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나를 위한 보험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네. 점에서 나를 위해서 좀 준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도와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자동차 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물어줘야 하는 대가, 돈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보상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돈이 없다고 무조건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대물과 대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대인은 그 말대로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네. 대물은 자동차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고 이 운전자 보험은 일단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이 형사적인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12대 중과실이라는 약간 네. 중과실, 조금 어려운 사고, 힘든 사고, 네. 아주 아픈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일단 살펴보시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음주운전, 보도 침범,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 대부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평소에 운전 습관이 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퀴즈를 한번 준비를 와, 해봤어요. 같이 퀴즈를 풀어요. 맞습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노란불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은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는다. 네. 2번은 엑셀을 힘껏 밟는다. 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지만 바쁠 때는 빨리 지나가려고 엑셀을 밟은 적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바쁘다 현대 사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네. 조금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은 좀 위반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 경우도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꼭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보시면 운전 중 스쿨존 구간 통과할 때 30km 이하로 서행을 하십니까? 네. 첫 번째 도로가 한가해서 서행을 한다. 두 번째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나뉘어져 있을 텐데 이것 또한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운전 중 유턴을 하는데 네. 이번 신호에 못 갈 것 같다면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호를 기다렸다가 유턴 차선에 유턴을 하시는 경우도 계실 거고요. 유턴 차선이 아니지만 유턴을 하신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이렇게 지금 12대 중과실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들로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네 번째 또한 네. 똑같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로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합의가 원만하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법원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동차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만 있으니까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 바꿔서 이런 부분을 보장을 받으시려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
있다라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운전 습관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맞아요. 많이 포함될 겁니다. 아마 저 말고 시청자분들도 이 바쁘다 보면은 신호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을 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규 전문가님, 아까 그 운전 습관 테스트에도 스쿨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민식이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충남 마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네. 사고를 당하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스쿨존 안전시설이 강화되었고 그리고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법 그리고 죄가중 처벌법이 개정안 2건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식이법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재유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조금 사망을 하게 되거나 상해로 인했을 때 네. 조금 많은 과태료나 그리고 실제로 형까지 살게 되었고요. 이거를 보면은 3년 이상 징역이나 그리고 어린이를 조금 더 상해케 한다라고 네. 하면은 1년 이상 그리고 1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는 이런 법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주의는 대표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네. 운전자 12대 중과실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아셔야지만 이런 법규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표를 보시면은 네. 작년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3월 25일 시행 직후에 4월 운전자 보험 가입 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네. 운전자 보험으로 보험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네. 엄청 많이 가입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또 지금 혹시라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거나 그리고 혹 예전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은 네. 지금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민식이법이 이슈가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합의금, 변호사 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민규 전문가님, 이제는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준비할 포인트가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필수 담보들, 이런 담보들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그리고 네. 변화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 부분 그리고 자부상이라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필수로 가입이 되셔야 하고요. 한도 또한 예전과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꼭 꼼꼼히 준비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순수 보장형. 갱신용으로 보험료를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이 운전자 보험도 갱신보험료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갱신보험은 굉장히 싸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 굉장히 길게 납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네. 이 운전자 보험 자체가 운전자 법이 계속 개정될 때마다 신규를 계속 변경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왕 준비하실 거면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하셨다가 네. 법이 바뀌면 그때 다시 변경하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하시되 조금 더 저렴한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갱신보험료를 저렴하게 법에 맞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핵심 포인트 두 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자부상은 필수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담보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갱신형으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것도 꿀팁이니까요.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민규 전문가님, 이제는 보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이 탄탄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험료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보험료 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대부분 보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험이 비쌀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일단은 표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운전자 보험은 직업보다는 운전을 하시는 차가 영업용인지 자가용인지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어지고요. 일단은 네. 자가용으로 준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1억 원, 그리고 변호 선임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 대인 3천만 원, 네. 대물 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급부터 14급까지는 뭐 10만 원에서 약 50만 원까지 뭐 7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오, 네. 그리고 혹시라도 가족이 같이 타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해가지고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딱 운전자에 필요한 담보들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남자는 10,000원 돈, 그리고 네. 여자분은 10,000원 이하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가용으로 준비했을 때, 다음 표는 네. 이 차 자체가 영업용일 때 네. 들어있는 담보는 비슷하지만 차가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네. 약간의 보험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업용은 더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더 비쌀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지만 차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니까 작은 금액으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 그리고 지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비싸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뭐 자가용이냐 영업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영업용도 비싸지 않아요. 10,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10,000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울러 저희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좋은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전문가님, 실손 의료비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제가 네. 준비한 건 항상 제가 6월 달에도 한번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7월 달에 이제 4세대 실손이 도입되면서 저렴해졌다. 이 정도는 네. 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신지는 좀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좀 이거를 좀 쉽고 그 전에 장점이 뭐였는지, 그리고 4세대 실손의 장단점이 뭔지 조금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실손이 4세대 실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뉴스에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1세대부터 네.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을까요? 1세대부터 일단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1세대 갱신 주기가 있고요. 2009년도까지가 1세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7년도 거의 한 9년 정도가 판매가 되었다가 네. 마지막 3세대는 2017년도 4월 달, 그리고 2021년 6월 달에 이제 바뀌면서 이번에 7월 달에 4세대 실손이 도입이 됐는데, 네. 갱신 주기로 일단은 표를 보시면서 갱신 주기는 5년, 거의 135지만 5년으로 돼 있고, 2세대는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 4세대는 갱신 주기가 1년이면서 네. 제가 이 기준이 1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세대 때부터는 15년, 그리고 3세대도 15년이지만 이제 4세대 실손에서 나오지만 5년마다 재가입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군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특징으로 보면은 1세대 실손에서는 당연히 신규 유입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신 고연령, 고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갱신될 때 좀 큰, 5년마다 갱신이지만 큰
폭으로 갱신된다고 볼 수 있고 그 그렇군요. 대신 장점으로 보면은 보장이 네,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세대도 사실 똑같지만 네, 1세대와 2세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 네. 3세대는 기본 보험료는 낮지만 갱신 보험료도 낮습니다. 그 대신 보장은 네, 2세대보다는 당연히 네, 중간 정도를 하고 요번에 나온 실손 네, 보험료는 낮지만 네. 보장 자체도 좀 낮아졌습니다. 아, 이 부분에 그렇군요. 대해서 네. 조금 이제 이 부분만 생각하면 너무 안 좋다 생각해서 네. 이제 4세대 실손 되기 전에 바꾸신 분들도 많은데 네. 그래도 장점이 무조건 없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징만 알고 계시고 제가 앞으로 조금 네, 설명드릴 건데 이제 4세대의 장점과 네, 단점에 대해서 조금 쉽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 실손의 변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 1세대가 보장이 좋기는 한데 나중에 갱신이 됐을 때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네.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4세대가 보험료는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보장도 약간은 축소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어려워요. 사실 네. 보험은 네, 장점과 단점은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 네. 대신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네,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뭐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도 너무 갱신폭이 크다 보니까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네, 시청자분도 많으신데 이것도 나에게 맞는 게 안 맞는 게 혼자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자기한테 맞는 보험을 좀 자기한테 옷 입듯이 네, 맞는 옷을 입듯이 보험도 자기한테 맞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한테 딱 맞게끔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그냥 무조건 비싸다고 바꾸기보다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아무래도 4세대 실손이 최근에 나온 실손이니까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점과 단점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네, 일단은 4세대 실손의 팩트부터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할인, 할증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예, 표를 보시면 제가 좀 머리를 잘 썼다고 네, 이야기를 그런가요? 드리고 싶은 건 네. 왜냐하면 실손보험, 난 보험 병원 가지도 않는데 보험료는 왜 자꾸 오르는 거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일단 할인, 할증 제도인데 일단 1등급 할인은 네, 병원 가서 비급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네. 일단 5%를 할인해 준다. 그렇군요. 네, 이제 5% 하기 때문에 5%라도 할인을 받으면 좋은데 2등급은 100만 원 미만 네, 유지가 되게 되고 네. 네, 여기서부터가 일단 놀라실 수도 있는데 3등급 할증 네. 150만 원 미만이면은 100%. 그다음에 오. 4등급 300만 원 미만이면 200%. 네. 네, 5등급 300만 원 이상 치료를 받게 되면 300%까지 네, 할증이 됩니다. 많이 올라가요? 네, 여기서 조금 머리는 잘 썼지만 네. 네, 5%의 할인과 300%의 할증은 일단은 다르죠. 예, 이게 좀 크게 다가올 텐데 저도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할인받는 그 자원을 네. 결국 할증되는 자원에서 충족시키겠다 이 부분인데 5%보다 조금 더 써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은 네, 5% 할인 그리고 그러게요. 최대 네. 300% 할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병원을 자주 안 가는 분들은 5%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은 100%에서 무려 300%까지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었을 때 저는 병원을 많이 안 가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변경됐을까요? 네, 일단 두 번째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왜냐면 실손 의료비는 저희가 내고서 돌려받는 돌려받는데 뭐 급여 같은 부분은 90%, 네, 비급여는 80%, 네, 뭐 특약이 껴져 있으면 70%도 있지만 거의 네. 90%에서 80%, 2009년 1세대 실비의 100%,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본인 부담금이 네,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네. 기존에서 급여 90%였는데 80%, 비급여는 특약이 안 껴줘도 일단 70%.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부담금이 늘었다는 거는 네, 안타깝지만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줄었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일단
아까 할인이 계속 생각나지만 네,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네. 이 부분을 좀 이제 바뀌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서 일단 본인 부담금이 늘었다는 거는 네, 이 부분까지 좀 체크하시고 네,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변경되는 사항은 자기 부담금이 인상됐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보험금은 적게 받고 내 부담은 커지면 사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싫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은 어떤 게 변경됐을까요? 네, 이번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린다 했는데 이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 좀 같아요. 단점이 네. 조금 네,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통원 보장 한도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그냥 상해든 질병이든 예전에 실손으로 가게 되면은 25만 원. 뭐 그러고 약제비 5만 원. 그래서 총 30만 원 정도의 이제 혜택을 네, 볼 수 있는데 일단은 20만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합산 연간은 5천만 원인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해 입통원. 네, 결론은 통원 회당 20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MRI를 찍거나 뭐 했을 때 만약에 30만 원이 나온다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통원에서 2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한도가 축소됐다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을 때 옛날에는 30만 원까지 보장이 됐는데 이제는 20만 원밖에 보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항만 들었을 때는 사실 이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변경된 사항은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장단점이라 했는데 자꾸 네, 좀 민망하지만 네, 그래서 전 정확한 팩트를 네, 그렇죠.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마지막 네 번째 팩트는 재가입 주기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가입 기준이 거의 15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실손 의료비에서 예전에 뭐 많이 이제 방송하시면 보셨겠지만 뭐 백내장 뭐 수술이 언제까지는 되고 2016년 뭐 이전의 실비는 되고 이후부터는 안 되고 결국은 재가입 기준이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말은 현대 의학 기술에 의해서 보험도 빠르게 발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맞춰가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손해율이 많은 부분들이나 청구 부분이 많은 부분들은 5년 뒤에 정말 뺄 수도 있다는 네,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가입 기준 5년.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4세대 실손에 조금 뼈아픈 부분이 아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험은 계속 의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점차 치료에 대한 것들이 다 보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변경할 거야, 너희를 위한 거야라고 하지만 좋은 부분도 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싼 만큼 또 장점은 싸다.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싸다, 보장은 좀 이런 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4세대 실손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요. 장점으로는 보험료가 저렴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원 보장 한도도 축소가 됐고 재가입 주기도 축소가 됐으면서 그리고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은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래도 장점을 이야기를 해보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말고 좀 좋아진 부분은 없나요?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실손에서는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하실 때 뭐 작은 근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보장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신 출산 자체는 제외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4세대 실손에서는 장점으로 말하면은 일단 임신을 준비 중이시거나 하면은 이런 부분 임신 출산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 자녀의 선천성 뇌질환 뭐 이런 부분들까지 뭐 실손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 일단 실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료가 없으면 사실 젊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난 치료 안 받았는데 보험료 올라. 그런 불평 불만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일단 보장 면에서 축소가 되고 자기 부담금이 10%씩 는 거 그리고 5년마다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장점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4대 실손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보다는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꼭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신 출산에 있어서 보장이 강화된 점은 큰 장점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여자니까. 그쵸, 그쵸. 이 장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세대 실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약 드시거나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유병자 보험 알아보겠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유병자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뭐 아픈 게 안 보이지만 네. 우리가 뭐 약을 복용하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건강관리 체크차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괜찮은데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안 시켜준다. 이제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많았지만 요즘에도 몇 가지 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에 관해서 이제 유병자 보험,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약을 드시던 뭘 하시던 다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겠다. 네. 이제 이런 게 유병자 보험이에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약을 복용을 안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다 대부분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는데 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분들 89% 정도가 다 어. 이 약을 다 복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고혈압 56.7%, 관절염, 네. 뭐 당뇨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나뉘면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러한 병력, 그 네.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신데 또 하나 요즘 특이점은 네. 저는 30대이지만 20, 30대 분들도 당뇨나 고혈압에 많이 진단을 받으시는 그런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연령대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나타나는 그런 질병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연령대가 낮든 높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89%가 만성질환 병력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고혈압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늘 방송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지영 전문가님, 사실 약을 먹고 있거나 병력이 있으면은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가입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 가입 조건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25라고 해서 3개월 안에 내가 병원에 방문하시면서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소견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네. 최근 3개월, 그다음에 2년은 최근 2년 안에 입원 수술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그다음 5는 최근 5년 안에 암 진단을 받으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이 3가지에 해당이 안 되시면 그 어떤 분들이다 하더라도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신 게 바로 이 유병자 보험이에요. 이제 다른 말로 간편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 뭐 전문가님 제가 2년은 넘었어요. 뭐 네. 수술한 게 2년 넘었고 지금 약을 한 10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서. 10개요. 10개. 보험 가입 되나요,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2년이 지났고 3개월 네. 안에 병원 안 다녀오셨고 5년 안에 암 진단 받으신 게 없다면 네. 그러니까 이 3가지 조건에 나 해당이 안 되는데 이러면 다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 325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325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지영 전문가님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네. 그래도 심사 조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간편보험은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있는 그런 보험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심사 조건은 이 325 기준 안에서 약간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대장용종을 내가 2년 안에 했는데 네. 대장용종 정도는 우린 받아줄 수 있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네. 대장용종도 안 된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5년 안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소외감이나
아니면 생식기 쪽 암이다 이러신 분들도 어떤 회사는 인수가 5년 무조건 지나야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회사는 이 정도면 오케이 또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보험을 알아보실 때 325에 해당이 되신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도 잘 따져보시고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무조건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를 한 다음에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내가 예전에 암 이력이 있다고 해서 수술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유병자 보험도 일반 보험처럼 보장을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럼요. 그 상품명 자체가 유병자 보험이라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똑같습니다. 유병력자든 무병력자든 보험 가입하는 건 이 조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면 약간의 할증이 들어가는 보험도 있고 할증이 네. 들어가지 않는 보험도 있지만 뭐 기준은 보장 범위가 좁게 들어간다든가 그런 거 없이 다 넓게 들어가면서 한도도 높게 들어가고 보험료도 갱신도 있고 비갱신도 있고 이렇게 네. 내가 원하시는 대로 다 고를 수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알겠습니다. 보장에 있어서는 일반 보험과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뭐 유병자 보험이든 우리가 뭐든 보험을 준비할 때는 크게 세 가지죠. 사람한테 중요한 거 암, 내, 심장. 이 유병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암 진단금을 준비하셔야 될 때도 이제 일반암도 있고 뭐 소외감, 유사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반암, 그다음에 갑상선이 포함되어 있는 뭐 소외감,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식기 쪽에 뭐 유방자궁,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지 네.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잘 해당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대 진단 관련해서도 뇌와 심장에서도 뇌출혈, 뇌졸중,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보다 더 보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이라는 네. 담보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목록인데 그럼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고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똑같이 동일하게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네. 가장 중요한 암내 심장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그 외적으로 뭐 입원비, 수술비, 골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서 하나의 플랜을 네. 만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3대 진단비를 잘 준비하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까지 꼼꼼하게 챙겨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뇌와 심장 쪽에 있어서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거의 일반 보험과 비슷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지영 전문가님, 참 중요한 게 유병자 보험이만큼 네. 넓은 보장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상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어떤 진단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보험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더욱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분들보다 유병자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합병증에 대한 대비를 더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합병증은 우리 두 가지로 나뉘죠. 뇌냐 심장이냐. 네. 그래서 혈관 질환을 더더욱 누구보다 더 알차게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병자이신 분들은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와 심장을 더 튼튼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배지영 전문가님, 만약에 유병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네. 가입 금액이라든가 보험료가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네. 표로 말씀을 드려보면 50대 남성분, 여성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암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 소외감, 유사암도 1,000만 원씩 준비할 수 있고, 그다음 뇌와 심장도 혈관 진단비를 1,000만 원씩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혈관도 수술비라는 특약이 따로 있어요. 그 수술비도 따로 준비하시고 질병 수술, 종수술까지 같이 준비하면서 항암 치료까지 네. 준비를 전부 다 3대 진단 그리고 2대 수술, 암에 대한 항암 치료까지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하시더라도 50대 남성분 기준으로 11만 원대, 여성분 기준으로 10만 원대로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물론 회사마다 네. 이런 보장 금액과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준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50대 남성분을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보장을 가져가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지영 전문가님,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포기. 내가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잘 알아보시면 내가 원하는 진단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혈관 진단비와 암에 대한 여러 가지 특약들을 일반 보험을 준비하실 때보다 더욱 알차게 준비할 수 있으시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한번 잘 알아보신 후에 본인의 그 어떤 상황에 맞는 보험을 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나는 유병자여서 그냥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별로 꼼꼼히 비교한 다음에 본인한테 맞춤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을 만나셔서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규 전문가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을 준비를 했고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으신데 네. 생각보다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내고 계셨어요. 그랬군요. 자기 생각에도 지금 한 달에 이 정도는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은 기존 보험을 보시면은 네. M선보 종합 플러스 실비 20년 납으로 17만 원 정도 납부를 하셨고 네. M해상 화재보험 5년 납으로 52,000원, M생명 종합보험 20년 납에 62,000원, 그리고 M생명 치아보험의 10년 납에 네. 22,000원, 25,000원. 총 한 달에 한 31만 3천 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계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얼마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중점적인 보장으로 조금 표를 정리를 해봤고 네.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은 없으셨고요. 상해 사망은 1억 원, 질병 사망은 2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3%는 6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는 아예 없으셨고요. 네. 그리고 일반암이 포함되어 있는 암은 4,500 정도, 그리고 유사암이 포함되어 있는 유사암은 400만 원, 그리고 좀 안타깝게 혈관 질환 쪽은 아예 없으셨고 뇌졸중이나 뇌출혈 쪽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동일하게 네. 이렇게 없으셨고요. 그리고 수술비도 상해 수술비와 그리고 종수술비가 있는데 상해 수술비는 20만 원, 종수술비는 없으셨고요. 질병 수술비 또한 20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 또한 없으셨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치매보험도 준비가 안 되신 상태고, 그리고 골절에 인한 진단비는 30만 원, 화상은 20만 원, 일배책은 1억, 그리고 치아보험은 없으신 현재는 이런 상태로 가입이 되어 있던 상태셨습니다. 그랬군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올해 30 이제 거의 후반대 정도가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30대 후반에 30대 후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30만 원 정도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보험료가 비싼 것에 비해서 보장은 튼튼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배지영 전문가님이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리모델링 후 내용을 바로 살펴볼 텐데 네. 기존에 그 M손해보험에 실비랑 종합보험이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던 보험이 있었는데 네.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장들을 전부 다 감액 처리를 해서 보험료를 3만 원대로 이제 확 줄였습니다. 거품을 네. 뺀 거죠. 그다음에 M해상 화재보험, M생명 종합보험은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H해상, M화재, M생명 세 건에 대한 보험을 추가적으로 다시 세팅을 하면서 이제 보장을 알차게 좀 준비한 사례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보험료는 이제 기존의 30만 원대에서 27만 8천,
844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바로 보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는 30대 후반은 사망보험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진단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일단 진단비가 암 진단비가 5천만 원, 그다음에 암, 유사암, 이제 갑상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여성분이기 때문에 갑상선의 이제 확률이 되게 높아요. 원래 여성분들 자체는. 네. 3천만 원까지 최고한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혈관 진단도 내혈관 허혈성을 2천만 원씩, 그다음에 상해와 질병, 종 수술비와 수술비 따로따로 같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네. 따로따로 수술비를 준비를 해드리면서 뭐 30대 후반이니까 치매보험도 아직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치매보험 준비하지 않았고 치아는 좀 이가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이제 많은 보장을 넣기보다는 임플란트 정도 작게 보장받을 수 있게 특약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골절 기타 특약들까지 그다음에 네. 표적 항암 치료비 요즘 되게 이슈죠. 네.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준비를 해드리면서 기존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월납 보험료가 34,360원이 감액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네. 보장보다 훨씬 보장 금액도 높아지면서 보장 범위도 넓어진 이런 사례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40, 60대가 되셨을 때 또 보험을 변경을 해야 되나라는 이러한 고민은 이제 안 하시고 열심히 가입하시면서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를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료는 34,360원 정도 절감이 됐으면서 보장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사실 3대 진단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보장이 훨씬 더 커졌어요. 보장 금액이 높아지면서 수술비에 있어서도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해주셨다는 점은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지영 전문가님 추가적으로 질문을 조금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유병자 보험 그리고 실손 의료비, 운전자 보험 많이 짚어봤는데 시청자분들이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중에서는 그냥 제가 3가지 메뉴에서 하나씩만 콕콕 집어드리면 네. 일단 운전자 보험에서는 운전을 하시면 사실상 이제 무조건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과는 별개다라는 부분을 잘 인식해 주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비는 지금 내가 4세대 실비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장단점이 서로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가 좀 과도하더라도 예전 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보험료 절감을 하면서 지금 걸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하실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년 동안 병원 다녀오신 그 병원비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그럼 내가 할증이 어느 정도 될지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게 가성비가 있을지를 한번 가족분들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유병자 보험 관련해서는 내가 과거에 병력이 있고 약을 복용하신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일반 보험처럼 동일하게 넓은 보장과 보험료 비갱신으로 준비 가능하시면서 보장 금액도 알차게 준비할 수 있게 다 준비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3가지 메뉴에서 하나씩만 좀 네. 포인트를 짚어드렸으니까 잘 확인하시면서 따로 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스스로 보험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